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젊음을 설계하는 동안설계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입니다. 원장님, 유튜브에 안면거상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영상을 여러 개 봐도 쉽게 이해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 바로 이해되도록 쉽게 제대로 설명해주는 영상은 별로 없는 것 같길래 오늘은 그 설명을 원장님께 요청드리려고 왔습니다. 그쵸. 안면거상 수술은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한테도 어려운 수술입니다. 수술 받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얼굴에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있죠. 다만 이 딥플레인, 듀얼플레인 이런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은 한 겹이 아닙니다.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밖에서부터 피부층, 그 아래 지방층, 또 그 아래 스마스층, 근육층 이렇게 있죠. 이 스마스층이 얼굴을 잡아주는 속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이 구조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얼굴이 처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피부만 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 구조 자체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피부를 당기는 위주의 수술 방식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팽팽해 보이지만 속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금방 처질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이제 귀도 앞으로 당겨지면서 칼기라던가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면거상 수술은 이 속 구조까지 함께 올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피부와 스마스를 같이 한 번에 올리는 이 딥플레인 방법과 피부층 따로, 스마스층 따로를 각각 분리해서 조절하면서 올릴 수 있는 듀얼 플레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듀얼 플레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제가 그래도 동안 설계사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플레인은 이런 식으로 절개가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귀 앞부분은 귀 모양을 따라서, 이주 모양을 따라서 요즘은 절개선이 들어가고요. 뒷바퀴 후면에서도 절개선이 올라갑니다. 보통 이 부분부터 꺾여서 후두부 쪽으로도 헤어라인을 타고 절개선이 내려가고요. 귀 앞부분에서는 방식이 조금 나뉠 수 있는데 헤어라인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브렛나루 모양을 타고 헤어라인을 따라 절개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절개선 위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듀얼 플레인 방법은 우선 피부 박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부 박리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쪽에서 스마스를 디자인을 해서 박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마스 절개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목 부분의 방향은 스마스 근육을 최대한 수직 방향으로 올려서 수직 거상을 통해서 강력한 턱선 리프팅을 시행할 수 있고, 목 부분은 턱뼈 라인을 수평한 방향으로, 귀 뒤쪽 방향으로 강하게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또 팔자주름을 공략하기 위해서 앞쪽에서는 각도를 살짝 이렇게 꺾어줘서 이쪽 방향으로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방향을 다 좀 달리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사실 듀얼 플레인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피부층이랑 스마스층을 따로 박리하는 거라고만 알았는데 이게 당기는 방향도 다른 거네요. 맞아요. 얼굴 쪽 스마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수직 방향으로 당겨주고, 이 목은 턱선 방향으로 당겨주게 되는 거죠. 우리 얼굴은 한 방향으로만 처지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쭉 당겨버리면 어디는 좀 과하고 어디는 덜 교정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듀얼 플레인의 장점은 각 층을 따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일부 논문을 보면 특히 이 광대 부분이 좀 크거나 얼굴이 넓어 보이는 부분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층을 나눠서 수술을 하다 보니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붓기랑 멍이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또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피부 박리를 할 때 혈관이 다치지 않게 좀 더 신중히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딥플레인은 피부와 스마스층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한 층으로 같이 잡아서 올리는 수술 방식이에요. 피부 절개는 설명드린 듀얼 플레인 방식이랑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에 피부 박리 범위는 달라지게 되겠죠. 피부 박리 범위가 아까 듀얼 플레인이 이 정도였다면 딥플레인은 박리 범위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피부 박리 범위가 이 정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스마스 박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스마스 박리 디자인이 피부 박리 범위 안에서 이제 진행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유지인대 끊고 하는 속 작업은 충분히 진행을 하는 겁니다. 팔자주름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입꼬리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목 부분이 같이 리프팅이 될 수 있게 딥플레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마스 박리를 진행한 다음 이 부분에 근육층을, 스마스층을 올려야겠죠. 근데 올릴 때 아무래도 피부 박리가 적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좀 올릴 수밖에 없는 단점이라면 단점이 생길 수가 있고, 광대가 좀 크신 분들한테는 잘못 올리면 광대가 좀 더 부각돼 보일 수도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상황에 맞게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야 이런 위험성을 좀 피하면서 결과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딥플레인 수술법의 장점은 얼굴 전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피부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결과가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듀얼 플레인보다 피부 박리 범위가 좀 적기 때문에 피부 손상도 적어서 멍이나 붓기로 인한 회복 시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에요. 그러면 듀얼 플레인이랑 딥플레인 중에 뭐 하나가 딱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이분법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딥플레인이라고 하는 수술, 듀얼 플레인이라고 하는 그 수술 방법 모두 안쪽에 스마스 아래 근육층에 박리를 깊게 넓게 해서 유지인대를 끊고 올리는 작업은 다 동일하거든요. 단지 환자분의 처짐에 맞춰서, 얼굴형에 맞춰서 올려주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에 맞게 어느 부분에서는 주로 딥플레인으로 진행을 하고, 광대가 좀 크거나 쪽이 좀 찝혀 보이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쪽에서는 살짝 듀얼 플레인 방법을 병행해줘서 결국은 환자분들 얼굴형이나 처짐에 맞는 최적의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해드렸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방법은 확장형 딥플레인 방법인데요. 이 방식은 팔자주름뿐만 아니라 이제 목 부분까지 충분히 박리를 하기 때문에 처진 이 중안면 부분과 하안면 부분을 함께 원래 자리로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분만 당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같이 회복시켜주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 수술은 얼굴의 깊은 층까지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자의 경험과 해부학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범위를 넓게 다룰수록 이 안면신경과 가까운 부위를 건드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은 안면거상 수술 경험이 충분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확장형 딥플레인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피부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얼굴 안쪽의 구조까지 함께 올려서 더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모든 분들께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 피부 상태도 다르고 또 처진 정도, 방향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듀얼 플레인 방식이 더 적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방법을 먼저 정하기보단 환자분들의 얼굴을 먼저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만져보고 어디를 어떻게 올리는 것이 이분한테 가장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두 가지 안면거상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동안설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